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민주당의 새로운 당선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단연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뉴욕주에서 공화당 소속 10선의 정치 거물을 누르고 29살 젊은 나이에 사상 최연소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되면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춤을 추는 동영상을 올리는가 하면은 부자들에 대한 강력한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등 이른바 이슈 메이커로서 찬반 논란 속에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 얘기에 앞서서 한국 축구팀이 지금 전반전 1대 0으로 앞서고 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죠. 전반전 끝나기 직전에 수비수 네. 김민재의 헤더슛으로 네. 한 골을 넣어서 1대 0 앞서가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 지금 좀 많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죠. 네. 중국이 필리핀을 3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1대 0, 2대 0 이겨가지고는 좀 많이 불만족스럽습니다. 물론 네. 마지막 중국과의 경기에서 이기면 뭐 네. 상관없겠지만 네. 지금까지 하여튼 이 뭔가 좀 네. 그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좀 후반전에서 좀 시원한 모습 보여주고 석점만 넣으면 됩니다. 후반전. 네, 4대 0이면 됩니다. 자,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 일단 정치인으로서는 성공적인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9살의 젊은 정치인 이제 루키인데요. 네. 루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인지도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 나이든 베테랑 정치인들도 사실 그 인지도를 알리는 게 쉽지 않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몇몇 그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사람들만 계속 노출이 되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오카시오-코르테즈는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전국적인 그런 그 이슈를 뿌리면서 화제 인물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인지도 면에서는 성공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성공적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화제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29살이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 네. 예, 역대 최연소 연방하원 의원 당선자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여성 당선자들이 많았는데 그런 여성 당선자 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맞아요. 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되지 않았는가 그런 네. 생각이 있고 외모가 일단 튑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전형적인 뭐 미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외모. 네. 그래서 크고 부리부리한 눈. 그리고 짙은 눈썹, 그 이국적인 외모인데 이 사람이 그 뉴욕에서 태어났지만 뉴욕 브롱크스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모두 푸에르토리칸이죠. 그래서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 2세입니다. 네. 그래서 중남미 계열의 그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좀 매력적인 외모고 성향도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매우 진보적이어서 민주당이 사실은 아주 진보적인 사람부터 중도 내지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는 그런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 오카시오-코르테즈는 민주당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그런 인물로 지금 꼽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소신이 있게 또 나이도 젊고 그래서 그런지 자기의 그런 어떤 성향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행동도 상당히 활달하죠. 네. 그래서 크게 웃고.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입도 크고 그런데 네. 웃을 때 보면 정말 아주 입 크게 벌리면서 웃고 그래서 눈도 크고 입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굉장히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죠. 이제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눈에 띄고 거기다 캐릭터까지 굉장히 호불호가 뚜렷한 인물. 네. 본인의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의 거물을 꺾었죠. 존 크롤이라는 10선 의원이고 이 사람이 아마 이번에 당선됐으면 공화당의 아마 하원 원내대표가 됐을 텐데 그런 인물을 꺾고 당선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화당 거물을 꺾은 그런 그 저력까지 더해져 가지고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심이 다 좋아하는 관심은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네. 사실 정치인이라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보다 차라리 싫어하는 사람 많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오카시오-코르테즈는 일단 성공적인 시작을 하고 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패한 기성 정치판을 갈아엎을 떠오르는 별이다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정말 치기 어린 초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며칠 있는데 전에는 CNN도 특집을 하더라고요. 하죠. 네. 네. 그래서 아주 지금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떠오르는 정치 스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던 집까지 보여주더라고요 CNN은. 그렇습니다. 네. 자,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이 주목을 받게 된 게 아무래도
그 춤추는 동영상 때문이 동영상이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네. 춤추는 동영상이 퍼지게 된 것도 아주 극적인 극적이에요. 순간이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동영상 덕분에 사실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급상승했는데 사실은 이게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먼저 올린 게 아니라 오카시오 코르테즈를 싫어하는 사람이 먼저 올렸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오카시오 코르테즈를 도와준 꼴이 됐는데 네. 지난 4일, 그러니까 1월 4일 금요일 날 코르테즈를 매우 싫어하는 한 익명의 트위터 사용자가 이걸 올린 겁니다. 이 영상을 올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걸 다 아는 채 하는 똑똑한 이 헛똑똑이가 얼마나 바보스럽게 구는지 봐라는 그런 글과 함께 이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예전에 그 대학생 시절에 과거에 유명한 영화 더 브렉퍼스트 클럽의 한 장면을 패러디하면서 춤춘 그런 영상인데 이걸 찾아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이 더 브렉퍼스트 클럽은 참고로 1985년에 그러니까 벌써 34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네. 청춘 영화죠. 당시에 그 정말 80년대를 상징하는 청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영화고요. 당대의 청춘 스타가 총출동했죠. 뭐 주드 넬슨이나 몰리 링월드, 에밀리오 에스테베즈, 엘리 쉬디 같은 정말 당시에 유명했던 청춘 스타들이 나와서 나왔던 그런 영화인데 이 특히 브렉퍼스트 클럽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도서관에서 음악에 맞춰서 추는 춤 이게 굉장히 명장면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데요. 감독이 원래 당시에는 주연 배우였던 몰리 링월드 혼자만 도서관에서 춤을 춰라고 했는데 몰리 링월드가 굉장히 샤이한 성격이어서 못 춘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동료 배우들한테 다 춰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대본에 없던 그런 그 춤을 그러니까 서로 알아서 그냥 춤을 추게 했는데 그것이 정말 전설적인 그런 그 영화 속의 명장면 명신이 됐는데요. 이 굉장히 막춤스러운 그런 즉흥 댄스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80년대 청춘들의 어떤 모습을 좀 뭐라 그럴까 보여주면서 네. 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화제가 됐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아주 전설적인 명장면인데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이 따라했던 시대의 아이콘적인 댄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대학생 때 췄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 트위터의 그 익명 게시자가 오카시오 코르테즈를 싫어해서 이런 춤을 춘 걸 올리면 망신당하겠지 하고 올렸는데 이게 올라오니까 반응이 완전히 생각과 달리 멋있네 뭐 이런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죠. 그래서 화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신이 났는지 스스로 또 그 다음날 춤추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올린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음날 여성 의원도 춤출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사무실에서 춤추는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그게 네. 1,7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대박을 터뜨렸고요. 그래서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를 싫어하는 한 트위터 이용자가 올린 이 춤추는 동영상이 오히려 오카시오 코르테즈를 도와줬고 그 더 브렉퍼스트 클럽의 주연 배우였던 엘리 쉬디 사실 그 엘리 쉬디가 추는 장면을 패러디했거든요. 엘리 쉬디가 또 오랜만에 또 트위터 올려서 오카시오 코르테즈에게 참 좋았다. 정말 잘 추더라 뭐 이러면서 그 당시 영화 배우가 또 한마디 하는 그래서 굉장한 이게 화제를 낳으면서 전국적인 스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네. 참 세상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죠. 이런 장면들이 마구 퍼질 수가 있고 말이죠. 이러면서 또 이게 호불호가 갈리면서 어쨌든 뭐 화제의 인물이 지금 되긴 된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다음 날은 또 시사 프로그램 출연해서 부자들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뭐 70%를 네, 내야 맞습니다. 된다, 사치세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이 지금 아주 좀 과격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캐릭터가 확실합니다. 자기 소신을 그대로 얘기하는데요. 그 4일날 그 싫어하는 사람이 트위터에 영상 올렸고 그 다음날 5일날 자기가 그러니까 똑같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고 또 그 다음날 6일날 일요일날 CBS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이죠. 60미닛에 출연했습니다. 여기서 문제 발언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연소득 $1,000만 이상 버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거의 최고 고소득자들이죠. 네. 최고 부자들 경우에는 최고 세율을 70%까지 높이는 이 부유세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지금 현재 $1,000만 이상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고세율이 39.6%거든요. 거의 2배 그렇죠. 정도를 네. 올려야 된다는 이런 그 발언을 한 거죠. 굉장히 과격한 발언이었는데 이것은 역시 그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평소 성향, 진보주의적인 성향인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자로 자처할 정도로
시스트적인 그런 성향이 있고요. 자기는 저소득층을 대변한다는 극진보주의자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 시절부터 최대 사회주의 단체죠. 미국의 그 민주사회주의 연합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 오브 아메리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2016년 대통령 선거 때도 그 버니 샌더스 당시 민주당 그 경선 후보의 그 대선 캠프에서 활약할 정도로 굉장히 그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버니 샌더스 키드로 불립니다. 버니 샌더스를 추종하는 그런 그 키드로 불리는데 그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 돼야 된다고 역설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입니다. 그러니까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절대로 진보적인 모습이 아니고 민주당이 사실 공화당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훨씬 더 진보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이고 이 사람 주장하는 걸 보면 뭐 공립대학교 무상교육, 공적 의료보험 도입 이런 공약,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데 근데 어찌됐건 70%를 세금을 지금 매겨야 된다 이런 주장은 상당히 그 어찌됐건 현역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 하기에는 과격한 발언이기 때문에 예, 굉장한 또 논란을 좀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동안에는 그런 발언을 한 의원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예, 자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이 네. 부자세 70%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지금 아주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그 미국 전국 최고의 전문가들까지 가세를 해서 논쟁이 더 불이 붙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언이 그냥 아무도 여기에 반응을 안 보이면 그냥 묻히고 넘어갔을 텐데 네. 문제는 미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이 발언을 가지고 참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 아닙니까? 한때 미국의 경제 대통령,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렸던 인물인데 이 앨런 그린스펀이 참전한 겁니다. 앨런 그린스펀이 60미닛을 봤겠죠, 당연히. 보고서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 발언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 반응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경제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될 것이다. 좀 비아냥됐습니다. 그러면서 네. 끔찍한 아이디어다. 네. 이렇게 오카시오 코르테즈 발언을 비판했는데 아마도 이 어찌됐건 지금 이제 연방하원 의원이고 하니까 연방하원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이 앨런 그린스펀이 한마디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전 재무장관이고 전 하버드 대학 총장입니다. 지금 또 하버드 대학 교수고 그러니까 미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고 굉장히 이분은 진보적인 성향의 경제 전문가인데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전 하버드대 총장이 또 여기에 대해서 앨런 그린스펀을 반박하고 나섰죠.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70% 정도까지 그 굉장히 높은 최고소득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미국은 보다 급진적인 세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같은 이런 식의 세금 제도는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고요. 소득 상위 1%에 있는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얘기한 연소득이 $10,000가 넘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 최상위 1%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세금 더 내야 된다. 지금 이 39.6%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앨런 그린스펀, 레리 서머스 정도면 미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말을 받아줬기 때문에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더 명성이 지금 높아지게 됐고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지금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한마디에 지금 미국 최고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금 참전을 했기 때문에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영향력이라고 그럴까요? 그 인식이 더 높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사람도 나타났죠. 이 조 리버만 전 상원의원 예전에 존 맥케인 네. 그 전 대선 후보와도 굉장히 친한 인물이었고 이 사람이 민주당이었다가 그 인디펜던트로 돌아선 인물인데 이 사람이 그 오카시오 코르테즈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지금 은퇴한 게 전 상원의원이고 전 민주당 출신 의원인데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민주당의 미래가 아니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지금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다. She has gotten a lot of attention because she is different. She is controversial.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디프런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고 컨트로버셔 굉장히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 민주당의 새 당선자들 중에 상당수가 랩트 굉장히 진보적이거나 센터 랩트 중도 좌파 극좌파 내지 중도 좌파 이런 성향이 있는데 그들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스탠스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너무나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화당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스탠스, 그러니까 좌파적인 스탠스를 많이 했을 텐데 하지만 2020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센터 레프트 내지는 센터가 이상적이다. 근데 오카시오 코르테즈 같은 사람의 발언권이 세지게 되면 너무 민주당이 진보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네. 되면 민주당이 2020 대선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 리버만 베테랑 전 상원의원 지금은 이제 리타이어한 사람이지만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지나치게 주목받는 게 민주당의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그 동감이 가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까? 네, 네. 네. 동감이 가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민주당의 원로들은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소셜리스트를 자처할 정도로 민주당이 감당하기에도 좀 버거울 만큼의 굉장히 진보적인 거의 사회주의적인 발언까지 하기 때문에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어찌됐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그 선명함 때문에 주목받는 것이고 따라서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아마 계속 이 선명성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까지 된 이유가 몰락한 백인 그 노동자들 저소득층을 공략을 한 것이 성공을 했는데 오카시오 코르테즈도 트럼프 현상과 좀 비슷한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이 백인 노동자 남성 계층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극했다면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학자금 부담에 허덕이고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젊은이들 층을 지금 대변하고 있다.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건데 어찌됐건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주목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 미국 정치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워싱턴 정치권이 지금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오카시오 코르테즈로부터 굉장한 그 사이다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오카시오 코르테즈 현상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돌연적인 어떤 단순한 인기 현상이다, 일시적인 인기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워싱턴 정치권에 대한 어떤 경고 정도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 후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해요, 저는. 네. 네. 어쨌든 뭐 지금은 성공적인 데뷔를 한 거죠. 네,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정도는 두고 보십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